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진짜 제가 지난주에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좀 약간 터프하고 어려운 장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 이제 어렵고 터프한 장이 될 거라고는 저도 진짜 솔직히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한 30%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고점 대비 40%, 거의 한 50% 가까이 이제 그 고래들 간의 이제 숏과 롱의 그런 싸움이 엄청나게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게 과연 이제 이런 악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향후 제가 이제 바라보는 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 어떤 분은 그 한 40억 정도를 청산을 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이 생태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는 트레이딩은 거의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많이 아프고,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뭐 자산도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안 아프고 뭐 앞으로 되게 잘 될 거다라고 말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아픈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은 뭐 스태트 플로우 모델은 좀 이따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바이낸스 차트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날,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죠. 5월 19일 날인 거, 3일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데이로 보시면은 15분 봉이었거든요. 데이로 보면은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지점이 뭐냐면 요 지점이죠. 요 뽕대가,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자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되게 좋아하고 가지고 있고 테슬라도 보유했다라고 했을 때 이 뽕대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앨런 머스크 뽕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지점이 그러니까 뭐 42,000 정도였거든요. 이 42,000 정도 지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 여기서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이쯤이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갈 거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빠질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고, 이 예상을 벗어나면서 어디까지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밑에 3만 불 찍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찍고 올라온 건데, 이 찍고 올라왔을 때는 사실 여기까지 간 거는, 여기서 이 밑에까지 간 거는, 그러니까 뭐 숏이든 롱이든 이런 분들이 의도한 거 이외에, 그러니까 마진콜이 있거든요. 이제 뭐 바이낸스뿐만이 아니고 그 뭐 코인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진콜을 맞으면은 그 시장가로 다 던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지면서, 물량이 쏟아지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크립토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장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는 마진콜이 발생을 하면은 그 원래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마디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지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때 전 세계에서 이제 80억 불이 이제 마진콜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화로 따지면 8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아예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마진콜 같은 경우는 이 8천억이라는 게 코인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다 청산돼가지고 코인이 0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었고, 이때는 뭐 디파이든 아니면은 뭐 코인베이스든 바이낸스든 모든 거래소가 다 버벅거릴 만큼 전 지구적 이벤트가 발생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실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진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이 장이 이렇게 한창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 올라갈 때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막 6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50억을 벌었다, 60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 사실 다 마진으로 버시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게 이제 내가 1이 있으면 이제 그걸 3까지 늘려주거나 뭐 10까지 늘려주거나, 요즘에 어떤 데는 100까지 늘려주는 데가 있긴 해요.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막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배면 1억이잖아요. 1억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승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뉴스가 많이 되고 누가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하락장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조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마진 하시는 분들이 곱하기 3배도 하시는데, 이때는 곱하기 3 하시는 분들 뚝배기 다 터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 마디 하나만으로도
그런 분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가 정말 그런 바라보는 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최근에 이제 빠지게 됐을 때 원인들을 좀 보면은 요 마디들 원인을 볼 때 뭐 앨런 머스크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잖아요. 중국이 이제 두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뭐 중국에서 이제 강력하게 규제할 거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부국장인가 부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뭐 암호화폐는 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안 좋다라고 이제 발언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한 번 더 빠졌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크립토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이라는 변수는, 사실 중국은 변수가 아니거든요. 이 중국은 이 변수가 아예 아닌데, 이제 왜냐면 너무 많은 뉴스에서 중국에서 규제할 거다, 단속할 거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변수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떨어뜨린 거는 그 숏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세력이 인위적으로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잘라먹어서 달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과도하게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이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 8천억 청산이 됐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그러니까 나오면서 또 가치를 가지면서 굉장히 그걸 통해서 이제 디파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디파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뭐 한 뭐 20조 넘는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이제 점점 좀 커져가고 있는데, 20조인가? 더 클 건데, 아마 더 클 건데, 그런 시장에서도 이제 콜이 청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이제 뭐 마진콜 뿐만이 아니고 디파이에서, 디파이가 88조 원이 20조가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청산을 됐기 때문에 영향이 훨씬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되어 있는 그 뉴스 기사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뭐 머스크보다 센 중국 기사, 이게 그런 것들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뭐 중국 한마디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뭐 이제 뭐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뭐 채굴도 막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폭락이 이제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뭐 가십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숏을 치게 만들게 하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게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2017년도로 돌아가가지고 그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 ICO 전면 금지로 암호화폐 급락. 이때 ICO 전면 금지가 2017년도 8월이거든요. 근데 그때 뿐만이 아니고, 9월이거든요. 9월뿐만이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때 거래소 폐쇄한다고도 또 난리였어요. 그때 저희가 뭐 박상기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거래소 폐쇄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전에 이미 9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하고 그다음 위안화로 거래하는 걸 이미 2017년도에 금지를 했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금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17년도 이때 9월 이후로는 위안화로 거래가 안 돼요. 위안화로 거래가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위안화를 이거 피하시죠. 이 법정화폐를 이제 크립토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안화로 되지 않았고 이제 위안화를 뭘로 바꾼 다음 그걸 바꾼 걸 또 이제 그 크립토로 바꾸는 이런 케이스로 2017년도에 이미 정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은 위안화로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뭐 아셔야 되는 게, 사실 그 크립토에서 지금 이 거래소 폐쇄한다고 하잖아요. 중국 거래소들 중국이 없어요. 다 뭐 중국 거래소들 보면은 홍콩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케이만 군도라고 저기 태평양에 막 이렇게 막 섬나라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제 옮겨놨어요. 그 뭐 페이퍼 컴퍼니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본사를 그런 곳, 뭐 스위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는 그런 곳들을 다 옮겨놨기 때문에 중국 거래소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미 2017년도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놨고, 사실 테더라는 게 USDT인데 이 USDT는 이제 홍콩,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도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 그 테더 이슈는 뭐 요즘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테더 이슈가 뭔지 잘 모르시지만, 테더 이슈는 매년 있던 행사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나온다고 하지만 좀 약하게 나왔고, 중국 거 먼저 나오고 그다음 테더 이슈 나오고, 계속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저도 세다 보니까 좀 아프고 한데,
어쨌든 간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이미 다 있던 거를 재탕 삼탕을 넘어서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던 그런 기사들이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 요 장에서는 크립토 하시던 분들이 많이 떠나셨을 거예요. 떠나실 거고, 이제 안 맞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건데, 이런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리스크였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여기 이 마디만큼은 굉장히 아파가지고 좀 많이 좀 속상하기도 한데,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투심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여기 선거 보면 이거 지금 이제 2021년도 1월달, 2월달 이때로 돌아온 거거든요. 회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수많은 노력들이 지금까지 버셨던 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 아마 거의 다 이제 뭐 반가이, 까이까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원상복귀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여기에 이제 크립토 많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손실 구간이신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트 플로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트레이딩은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보면은 저는 그 올해 하반기는 반드시 이제 보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 주의이기 때문에 그 하반기가 될 때까지는 이제 뭐 계속 저는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스태트 플로우상 모델을 봐도 지금 이제 좀 많이 내려왔죠.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이제 2017년도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상승 전에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그게 뭐 중국의 ICO 금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번 훅 이제 시장이 이제 내려가고 또 청산할 건 다 청산하고 그렇게 됐었고, 그걸 이제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코인원 차트인데, 코인원 차트에서 좀 살펴보시면은 그러니까 2017년도죠. 2017년도 차트 이 뒤거 보기 전에 이것만 봤을 때는 완전 엄청나게 높은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더 보게 되면은 이게 더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때는 뭐 지금 이제 크립토가 오신 분들은 이제 장이 커져가지고 뭐 4천만 원 당연하지만 이때는 뭐 역사적 고점이다. 그러면서 되게 여기서 이제 크립토 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림도 받고, 또 너는 왜 거기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요게 이게 중요한 게 요 뽕대가 아니고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2,600만 원 관계에 거의 김프 40% 넘게 먹은 거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달러로는 19,000불까지밖에 안 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 게 뭐냐면, 요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이 중국에서 ICO를 금지해가지고 위안화가 이제 없어지면서, 굉장히 제가 이거는 그 좀 뭐지 컨설팅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한 건데, 그 위안화의 포션만큼 원화 포션이 늘어나요. 원화 포션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김프가 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프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투기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거 더불어서 김프가 낀 거는 중국 돈이 이제 이 원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김프가 같이 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쭉 가가지고 2,600만 원까지 간 건데, 요 구간도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이거 500만 원에서 거의 한 250만 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0%가 까인 거예요. 이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때는 그렇게 이제 그런 구간이 있었고, 또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뭐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5월달 이제 쭉 올라왔다가 한번 훅 꺼져가지고 계속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500만 원 갔다가 더 내려갔으니까, 엄청나게 내려갔으니까 이때도 굉장히 투심이 안 좋았던 구간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 그 주봉이니까 이거 이 기간에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기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누구나 행복하게, 이 크립토에서는 뭐 모두가 행복한 그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밟아가면서 올라간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하는 게, 이 스테이트 플로우 상에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꺾여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 뷰가 무조건 맞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ICO나 금지시킨다, 폐쇄한다, 뭐 전 세계에서 막 요즘 규제한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규제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규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토시 그러니까 나카모토가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에셋의 개념의 비트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탈릭이 나오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디파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작동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포인트 쓰면서 꼴랑 포인트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사기꾼처럼 그냥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정리해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규제 기관의 역할이잖아요.
탈중앙화의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인터넷 서비스인데 거기에 포인트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그렇다고 가격을 뭐 또 빠졌는데 이걸 뭐 정부가 왜 관리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런 뭐 진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뭐 이제 규제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게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발전하는데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규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크립토가 없어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저는 뭐 2017년도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업계에 들어온 거고 아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그 중국에서 이제 채굴을 금지시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해시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보면 엔트풀이랑 풀린이나 뭐 F2 이런 거 다 중국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인데 중국계 채굴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공고한 게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계속 돈을 버니까 투자하고 하면서 해시레이트 난이도를 자기들이 이제 다 그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이닝 풀이 커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규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채굴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채굴을 전 세계에서 지금 당장 중국계 많기 때문에 어떡하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시 달려들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뭐 파키스탄은 비트코인 채굴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중국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해시레이트 하는 거는 난이도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탈중앙화에 맞게 더 탈중앙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정말 규제해가지고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호재라고 생각하고 더 탈중앙화되고 공산당인데 완전 중앙 집권화인 곳에서 그런 거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뭐 그 폴 크루그먼의 이제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은 국가가 중요한 곳이 곧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국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재까지는 아니고 뭐 지금 당장 아프니까 호재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좀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디파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거는 뭐 제가 뭐 고란 기자님을 이제 굳이 언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디파이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고란 기자님이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이제 크립토에 2017년 18년도 17년도 때 이제 원래 중앙일보 기자셨다가 그 너무 블록체인을 좋아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그 중앙일보에서 자회사 개념처럼 해가지고 비트코인 뉴스 회사도 만드시고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많은 홍보도 하시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좋다라는 것들도 많이 안내해 주시는 뭐 그러니까 블록체인계 인플루언서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셔서 되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투자도 많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뭐 디파이에서 하시다가 그 청산을 당하셔가지고 좀 많이 이제 손실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하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로 의해서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가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그 시장이 80조가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 크립토예요. 크립토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랜딩 그러니까 빌려주는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크립토로 이제 그거를 이제 담보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담보물인 거죠. 그거를 이제 LTV에 맞춰가지고 빌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크립토를 이제 하는데 이게 다만 이제 여기는 뭐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막 뭐 엄청 서류 같은 거 엄청 많이 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공증 받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좋은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게 무조건 이제 이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 동작을 하면은 이게 누가 입증 굳이 더 해줄 필요 없이 변호사가 입증을 하고 은행이 그걸 공증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컨트랙트가 다 알아서 공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블록에 담겨가지고 비가역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컨트랙트가 존재를 해서 이런 계약 조건이 바로바로 이제 그 론으로 이제 이 뭐야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으로 해가지고 기초자산 삼아서 이제 대출을 땡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디파이가 활성화가 된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고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됐는데 기초자산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청산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고란 기자님이 이제 청산을 당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디파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접목이 됐을 때 얼만큼 효용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 디파이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그 계약서를 공증받고 뭐 하는 게 법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법무사 통해 가지고 뭐 등기도 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실은 뭔가 어떤 코드를 하면 바로 자동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용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이제 그런 코인 가격이 아니라 블록체인 이런 쪽에 이제 기술의 진보도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뭐 디파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엄청 빠졌을 때 많은 청산을 당한 걸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장이 지금 계속 그 뭐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진을 많이 빼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42,000 넘어가려고 하면은 계속 잡아 내리고 42,000 올라가면 또 잡아 내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당분간은 이제 횡보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좀 진을 빼고 그러면서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도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크립토에 뭐 많은 분들이 이걸 손절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홀딩을 하세요. 이게 제가 그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안 빠질 거다라고 보는 뷰인데 뭐냐면 가격 탄력성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갔다가 400만 원 갔다가 다시 이제 넘어가지고 막 6천만 원, 8천만 원 갔잖아요. 그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빠지면 그냥 들고 계세요. 어차피 개수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세력이 막 흔드는 거에 비해서 이게 마진콜 당연히 당할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던지는 경우는 그렇게 뭐 던지는 경우도 있겠긴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더 많이 홀딩 하거나 아니면은 가게 저점에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산 뭐 피앗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홀딩 하신 분들은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연말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진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에 하지 마시고 바이낸스에서 하셔야 돼요. 마진을. 왜냐면은 마진콜 당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갚아나가거나 더 뭐 할 때 서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사실 바이낸스를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뭐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믿고 저는 이제 계속 가져간다라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조금 많이 좀 안 좋은 장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 존버를 저는 할 거고 존버를 하면 뭐 다른 좋은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